저번에 말한 것처럼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에 주의하고 참조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유튜버님들이나 일반 의뢰인들이 회생을 상담할 때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할 경우 반드시 신청법원 주요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의뢰인만 알 수 있는 내용, 소송 중 상황이나 이혼 관련, 재산 상속 유무, 즉 청산가치 산정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또 재산 분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문의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묻지 않으면 의뢰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특히 서울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 가용소득 산정을 많이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면담 후 가용소득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고, 여기에는 이 의뢰인이 이혼 후 양육비, 자신의 병원비 등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과다한 가용소득이 책정되어 회생이 폐지된 후 다시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전문가가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 법원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신청 법원 주위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그 주위 법원에 대해서 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법원마다 사건 진행 속도나 절차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뢰인들은 일반적으로 법무사, 변호사들은 회생 파산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는 곳을 이용하고 사무장이나 사무원이 상담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장이나 사무원의 실력이 있나 없나가 아니고 사무장, 사무원은 언제든지 근무하는 곳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 후에 업무 처리를 하려면 힘이 들고 개인회생 사무를 처리한 사무장이나 사무원이 잘못한 경우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의뢰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 등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채무 금액은 무담보 채무는 원금 이자 포함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 급여 소득자
급여는 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즉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이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 10억은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의 경우 채무액 한도 기준의 적용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나 지연 손해금으로 인하여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그 기준의 적용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채무액 한도 기준의 적용 시점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무담보나 담보의 경우 한도금액, 즉 무담보의 경우 예를 들어 4억 8천, 4억 9천 등 5억에 가까운 신청인들은 신청할 때에 전문가의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야만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다른 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